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어제 이 서울과 붙어있는 4개의 도시를 뺀 나머지가 다 비규제 지역으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셈법이 빨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내 자산을 운용할지. 근데 또 새벽에 전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CPI 지수, 결국 물가가 잡혀야 금리가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이 고금리 추세가 좀 꺾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주식과 비트코인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이어 오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최초 대규모 공급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보가 나왔는데 김포에 4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요, 왕숙 빼고도 제일 큰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서울과 붙어있는 김포에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는 신도시를 만들면 교통대책이 포함이 되죠. 자, 5호선 연장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 GTX입니다. 원래 기존의 GTX D 노선이 장기역을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D 라인이 그림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최초 원안인 강남을 뚫고 하남까지 가는 이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기존에 있던 4분의 1 토막 밑에 있는 부천까지 가는 그 노선은 변경이 될 거라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기존의 골드라인과 5호선 GTX 라인까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지는 이 많은 인구들이 이 노선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김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울과 붙어있는 다른 지역 도시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도시의 가치는 뭐가 정해줄까요? 인구수입니다. 결국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젊은 인구가 많으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의 가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속보로 인해 김포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평가내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침 김포가 굉장히 싸지고 있는 상황이죠. 검단의 무차별적인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이 바로 붙어있는 김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김포의 임대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포도 우리가 또 집중해서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확 커지는 도시니까요. 게다가 이 공항과 마곡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도시니까. 자, 그럼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디에 이게 46,000가구가 조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목표를 세웠어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영상 올리자. 오후 6시쯤에 속보는 좀 아무 때나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림 설정 하셔서 매일매일 이제 이러한 내용들, 부동산 기사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호선 연장, GTX 연계 개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46,000가구를 만드는데 27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형태 자체가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는 형태로 컴팩트 시티로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땅에 비해 인구를 늘릴 수 있게끔 고밀 개발. 고밀 개발이라는 거는 고층이죠. 초고층에 있는 그 주택들이 이제 밀집하는, 컴팩트하게 모이는 그런 시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46,000가구 개발된다. 어디에 그러면은 만들어지느냐? 마산동과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1원입니다. 그래서 73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데 컴팩트로 들어가니까 이제 인구를 이 정도 규모까지 조성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 규모 자체가 하남에 있는 교산 32,000가구, 창릉 38,000,
부천 대장 2만 가구보다 크다. 그러니까 왕숙이 5만 4천인데 거의 왕숙급인 거예요. 큰 규모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250만 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8.16 대책 얘기 나올 때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5만 가구 새로운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5만 가구를 한 거예요. 이제 10만 가구 또 어디서 나오겠지. 자, 여기서 이제 컴팩트 시티 개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 역세권 중심으로 이 광역교통 체계 연결해서 이 고밀복합, 그래서 300m 이내의 초역세권, 600m 이내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용적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용적률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고밀 개발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용도를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침 개정 이런 거를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로 나와 있잖아요.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례역 쪽이고요. 예, 이쪽이 이제 우리가 걸포 운양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요 라인. 여기가 이제 장기인데 요 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 라인의 녹지, 예, 녹지가 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5호선 얘기 돌아가면 옛날부터 얘기 나왔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방화 차량 기지,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부지 이전, 이거 업무 협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체결한 건가?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 차량 기지는 향후 연장될 5호선의 종점 부근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장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호선이 연장되면 너무나 이 김포가 바뀌겠죠. 5호선은 이 서울의 중심, 또 광화문, 여의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강 이지구 조성이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D, 이것도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 당연하죠. 4만 6천 가구가 뒤에 생기면 당연히 타당성이 확보가 되겠죠. 또 이제 GTX-D, 5호선, 김포공항, 한강변 이 이점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율차, 또 도심 항공교통 이런 거를 접목해서 나갈 거라고 해요. 자, 아까 땅 보셨잖아요. 이게 한강에 좀 가깝게 더 붙어 있는 녹지들입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되면은 당연히 또 한강 조망도 되면서 또 상권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서 이 한강 이지구는 27년부터 분양을 개시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27년부터 분양 개시, 입주가 아니라. 그래서 25년 지구 계획 승인한 다음에 27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 주변 지역, 이제 녹지 지역들 토지거래 구역을 지정해서 투기 차단. 옛날 또 LH 사태 생각나네요. 예. 어쨌든 요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네이버 10% 올라가는 거 나와가지고. 아무튼, 예, 죄송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이제 김포에 이 서울과 최인접한 김포라는 도시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붙어 있는 형태의 4만 6천 가구 대규모 왕숙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러니까 김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김포라 신도시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동탄도 1, 2 나뉘어서 이렇게 개발됐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고 이 녹지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한강에 맞붙는 자리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의 수혜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장기역 주변 지역, 장기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인구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김포 내에서도 이제 상급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GTX와 5호선이 어디에 뚫리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도 투자자는 어차피 여기 녹지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포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시장 흔들린다고 파실 필요가 없어요. 김포는. 김포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속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참여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11월의 강의 내용은요.
입주권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과 관련된 상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가는 과연 어떤 상가인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가장 유행인 모아타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어느 모아타운, 어디 지역 모아타운이 과연 확률이 높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그리고 소규모,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딘지 찝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